아니 적어도 4년 6개월 이루어지는 재판의 재판부도 이 재판부가 아니고 다른 재판부인데 그렇죠. 뭔 영향이 있어요? 법률적으로 수혜가 있을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정치적으로는 어마어마하게 손해지. 이재명 대통령은 어떤 경우라도 추징금을 낼 일이 없거든요. 어떤 면에서는 항소를 했더라도 항소심도 1심처럼 무죄 입장을 그대로 유지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걸 갖다가 이런 정치적인 논란을 감수하고 포기를 했다. 그 의사결정을 누가 했는지 저는 좀 문제가 심각하지 않나 싶어요. 저희 실시간 댓글에 마라소다님이 김기현이 최대 수혜자임. 이 말씀 맞는 것 같아요. 네. 아 그런데 지금 로저 무슨 비비애가 잊혀지고 있어요 지금. 네. 객관적으로 보면요, 이번 검찰의 항소 포기가 정치적으로도 이재명 대통령이나 민주당에게 손해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이게 손해예요. 야당에서는 최대 이익이 네. 지금 최대 수혜자가 이재명과 민주당이라는데 지금 상황이 그렇게 안 흘러가요. 아니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법률적인 수혜를 볼 수도 없고, 왜냐하면 이게 이번 뭐 무죄가 일부 난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배임죄라든지 뇌물죄라든지 무죄가 난 부분이 항소가 되고 최종적으로는 대법원까지 올라가서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이 됐으면 앞으로 진행될 재판에도 다 영향을 미치죠. 더군다나 이재명 대통령은 앞으로 5년 후에나 뭐 그쵸. 재판이 재개될 수 있잖아요. 법률적으로. 그러면 5년 안에 어쨌든 대법원 확정이 되면 그거는 무죄로 확정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1심 판결에 대해서 검찰의 항소 포기로 확정이 된 거는 이 사건 피고인인 김만배, 유동규 뭐 이런 사람만 기판력에 적용을 받는 거지 다른 사건, 다른 피고인은 아무 영향 없어요.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아니 적어도 4년 6개월 이루어지는 재판의 재판부도 이 재판부가 아니고 다른 재판부인데 그렇죠. 뭔 영향이 있어요? 법률적으로 수혜가 있을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정치적으로는 어마어마하게 손해지. 그렇죠. 왜냐하면 이번 1심 판결이 선고가 됐을 때 5명의 피고인 중에 2명의 피고인은 검찰의 구형보다도 더 높은 형이 높여놨죠. 선고가 됐어요. 그리고 김만배 피고인 등도 꽤 높은 형이 선고가 됐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지.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그게 뭐 대장동이 문제가 있다라는 메시지도 1심 판결이 던져줬지만 또 다른 메시지는 뭐냐면 법원 판결이 정권의 변경하고 상관없이 법대로 이루어진다. 이게 뭐 이재명 정부라고 무슨 대장동 관련자들을 봐주는 게 없다. 오히려 독립적으로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큰 메시지도 던져줬는데 이게 지금 항소포기 때문에 이건 다 잊혀졌어 지금. 이 사람들이 뭐 징역 8년 6년씩 중형을 받은 건 이제 생각 안 해요. 맞아요. 유동규가 뭐 더 나왔니, 뭐 정민영이 나왔니 이거는 지금 이게 검찰의 항소 포기로 뭐 추징금을 안 내게 됐다 뭐 이것만 부각되게 생겼단 말이에요. 아니 그 사람들이 추징금을 많이 내든 적게 내든 그게 이재명 대통령이나 민주당하고 뭔 상관 있냐고. 정치적으로는 어마어마한 손해예요 이게. 이게 최대 수혜자가 이재명 대통령 아니냐, 고로 이재명 대통령이 위해서 시킨 거 아니냐 이 주장. 이재명 대통령은 어떤 경우라도 추징금을 낼 일이 없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자면 지금 현재 무죄가 난 거 중에 가장 다투고 있는 부분이 특가법 배임 부분이거든요. 업무상 배임, 그러니까 기본적인 업무상 배임에서 특가법으로 가기 위해서 액수 기준이 있어야 그쵸. 된단 말입니다. 50억 이상. 그렇죠. 근데 그 부분에 대한 엄격한 증명이 없다 그래서 무죄가 난 건데 이 기본 범죄가 있는 거 뇌물죄라든가 혹은 업무상 배임 혹은 횡령 이런 경우에 이걸 특가법이나 특경법으로 적용하는 그 액수 기준 그 액수를 엄격하게 증명해라. 이걸 하지 못했다라고 해서 무죄가 나는 경우는 많아요. 많고 이게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항소를 했더라도 항소심에서 이게 지금 무죄가 났던 부분을 뒤집어서 유죄로 바꿀 수 있다라고 100% 항소심도 1심처럼 무죄 입장을 그대로 유지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걸 갖다가 이런 정치적인 논란을 감수하고 포기를 했다. 그 의사결정을
누가 했는지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본인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지 이거 관련해 가지고는 저는 좀 문제가 심각하지 않나 싶어요. 저희 실시간 댓글에 마라소다님이 김기현이 최대 수혜자임. 이 말씀 맞는 것 같아요. 네. 아 그런데 지금 로저 비비애가 무슨 잊혀지고 얘기- 있어요 무슨 지금. 얘기예요? 네. 추징금 문제 가지고 이제 아까 말씀하신 두 가지 같아요. 하나는 이제 특경법상 배임죄 문제와 이제 추징금이 결과적으로 김만배 씨한테 이제 몇 천억이 더 가는 거 아니냐 날라가 버리고. 근데 이게 민사로 가능하다는 설도 있고, 이제 굳이 말해서 이제 법률가시니까 이제 배임죄와 뇌물죄가 결국은 형사로 가면 이제 추징이고 민사로 가면 이제 피해자가 있으니까 민사 원고한테 이제 받는다 이거 아니에요. 네. 원고 피고 사이에. 네. 근데 이 사안은 어때요? 추징금 민사로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민사로 손해배상 내지는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를 해서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그렇죠. 뭐 원론적으로는 받을 수 있다가 맞는데 현실적으로는 지금 민사 소송이 스탑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민사 소송으로의 증거 확보하고 입증이 어려워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이 경우에는 형사 판결이 나오면 그걸 근거로 민사 재판에 원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네. 근데 이게 지금 그 부분 배임 부분이 무죄가 나버렸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못 쓰는 거지 민사 재판에. 아,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죠. 입증하는 게 쉽지 않겠네. 어려워졌죠. 아. 업무상 배임은 일단 유죄가 났고 액수가 특정이 안 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쵸. 액수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심리를 안 했다는 건데 지금 그리고 근데 사실은 이번에 액수 부분을 그 무죄 판결의 취지를 놓고 보면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확정 수익을 얻기로 해서 원래 이제 그 지분에 따른 그 수익 배분이 아니라 확정 수익 그러니까 그 더 적은 수익을 가져가기로 그런 계약을 했고 그런 계약에 의한 배임의 경우에는 네. 계약 시점에 손해액과 이익액이 결정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계약 시점에는 손해액과 이익액이 정확하게 특정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걸 특경법 배임 일정 액수를 넘어서는 경우에 가정처벌하는 것을 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인데 이거 상당히 너무 법률적으로 어렵죠. 근데 어차피 그건 제가 보기에는 그런 논리가 항소심이나 대법원에 가서까지 유지가 된다면 그거는 우리가 계속 그 주장이 그런 그 1심의 판단이 유지가 된다면 항소심이나 저 대법원에서도 바뀔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제대로 심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그럼 이제 항소심에 가갖고 저 말씀하신 것처럼 정확한 추징 액수를 정하려면 그 논리를 한번 뒤집어 엎고 그러니까 그게 아니다. 이거는 저 계약 시점이 아니라 그 이후에 실질적으로 발생한 손실과 이득액을 가지고 이 배임 액수를 결정해야 된다. 이걸 하나를 넘어서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재판 과정에서 이걸 갖다가 또 한번 그 손실액 정확한 손실액과 이득액을 정해가 추징 액수를 정해야 되는데. 쉽지 않은 문제예요. 이거 형사에서도 쉽지 않아요. 확실하면 쉽지 않아요. 저희가 좀 러프하게 한 단락을 정리하자면 이번 사안이 어쨌든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1심 판결 항소 포기가 이재명 대통령에게는 정치적으로나 법적으로 이득이 없다. 없어요. 이득이 아니라 손해가 됐다. 네. 결과적으로 지금 정치적으로는 손해가 된 거죠. 정치적으로는 완전 손해고 법률적으로는 이득이 될 수 없어요. 기본적으로. 제가 봐도 그래요. 지금 손해가 된 게 모든 이슈를 이걸 지금 빨아들이고 있고. 맞습니다. 예. 이게 논란이 됐기 때문에 향후 재판에도 어쨌든 향후 재판이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정진상 재판 남아 있고요. 네. 그 대통령에 대한 재판은 멈춰져 있으니까 그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고 향후 재판의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문제가 되는 게 향후 재판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결론이 나오든 경우에 그 국민의힘 쪽이나 이런 쪽에서는 어떤 결론이 나오든 경우에 나쁜 결론이 나오면 그것 때문에 그런 거라고 그러고 좋은 결론이 나오면 거부라고 그때 항소 포기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기 서로 다른 결론이 나오면 그렇죠. 그러니까 같은 결론이 나와서 이 특경법 배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무죄가 나오면 그거 포기했기 때문에 무죄가 나왔다고 이게 영향을 미쳤다. 이게 유죄가 나오면 커봐라 이건 유죄 나왔는데 그건 왜 무죄냐? 왜 포기했냐? 그 포기 항소했으면 유죄 나왔어 임마. 이게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라도 이거는 지금
뭔가 좀 이걸 대응하는 방식이라던가 이런 거에 있어서도 좀 전환이 필요한 것 같아요. 맞네요. 예. 요거 하나만 짧게 여쭤볼게요. 저는 원래 이제 뭐 어떤 기사 쓸 때 메신저 공격 웬만하면 안 할라 했는데 이 프로스에 이제 집단적으로 검사들이 반발하고 있다. 이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뭐 보수 언론은 이렇게 써요. 다수의 검사들이 지금 이 부분에 어떤 공정성을 지적하고 있다. 왜 항소 포기했냐? 이 프로스에 그러면서 강백신 대구고검사 그리고 정유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뭐 박영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뭐 이런 식으로 박재혁 수원지검장 뭐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근데 사실은 일반인들은 이렇게 이 사람들이 누군지 몰라요. 솔직히 모르죠. 말해서. 네. 그 저는 이 사람들의 어떤 이게 뭐 친윤 검사다. 이거는 인상 비평이죠. 저는 그건 반대예요. 근데 하지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레코드는 좀 알려줄 필요가 있다. 왜냐 어떤 포지션에서 지금 공격을 하는지는 알아야 되거든요. 이게 그냥 진짜로 일선에서 정말 일만 열심히 하고 정치 사건 하나도 안 다루고 정말 청렴결백하게 일하는 검사들이 지금 이 글을 올리냐? 마냥 그렇진 않거든요. 요 부분 어떻게 보세요, 강백신 검사? 강백신 검사 통영지청 부장도 했었죠. 네. 그 뭐 얘기하자면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현재 검사들이 집단 반발을 하고 있는 것처럼 비춰지고 있고 그게 이제 뭐 정권에 대한 도전이니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대다수 검사들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늘 해오던 왜 관행이 이렇게 무시됐고 이런 예외적인 결정을 했는지에 대해서 총장에게 항의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면 그렇죠. 되고 일부 누구라고 얘기 네. 레코드는 우리 기자님이 말씀해 주셔야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부 뭐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 이런 상황을 이용해 가지고 그 때를 만난 것처럼 열심히 글을 올리는 검사들도 있는 것 같고. 참고로 제가 강백신 검사만 말씀드리면 이분은 이제 경향신문 보면 뭐 저희도 뭐 언론인으로서 당연히 언론이 모든 기사를 올바르게 쓴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경향신문 기자 집이 압색이 털린 적이 있었어요. 그 윤석열 정권 들어와서 명예훼손. 네, 명예훼손으로 명예훼손 수사를 가지고 근데 저는 명예훼손 수사 가지고 검사가 직접 턴 거 처음 봤어요. 두 분 명예훼손으로 압색한 적 있으세요? 뭐 할 없어요. 수도 있겠지만 한 적 있으세요? 그 사건이 근데 그게 네. 대장동 사건과 관련된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훼손 아닙니까? 그렇죠. 관련 사건으로 끌어들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 시절에 기사를 쓴 거예요. 경향신문 기자들이 뭐 부산저축은행 관련 뭐 등등등 이 기사를 썼더니 정권이 바뀌고 이거를 끌어다가 아까 말한 대로 토스에 토스를 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훼손 수사를 가지고 이거를 턴 거예요. 집을 영장. 근데 명예훼손을 압색할 게 또 뭐가 있습니까? 명예훼손 저는 기사 쓴 그 걸 부분에 가지고. 대해서는 정파적인 입장을 떠나가지고 네. 명예훼손 사건이라는 거는 검찰이 그리고 그런 식으로 오해받을 사건에 있어서는 직접 수사해서 안 됩니다. 그리고 명예훼손 사건이라고 생각이 되면 그리고 또 민감한 그리고 오해받을 소지가 있는 명예훼손에 대한 고소 사건이 들어왔다면 그걸 갖다 기존에 하고 있는 사건에 대한 관련 사건이라고 해서 압수수색을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경찰이나 제3의 기관에 수사 지휘를 했었어요. 그렇죠. 그게 당연한 것인데 그런 식으로 검찰 특수 수사를 하던 정예 인력이 압수수색하는 거는 제가 처음 봤어요. 그것도 언론사를 그 저도 명예훼손 당하면 저도 명예훼손 고소하고 싶은 사람 있거든요. 정말 저희 막 참고 있을 때뭐 이런 그런 그거 하면은 압수수색 해줄 겁니까? 그죠. 그거 안 저는 해주잖아요. 처음 들어봤어요. 아니 오늘 제가 다른 방송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검찰이 이렇게 공공한 처지에 놓인 거는 뭐 그동안 역사적으로 여러 사건들이나 또 관련자들의 그 잘못된 행동이 누적적으로 영향을 끼쳤겠습니다만 최근에 본격적으로 검찰이 몰락하는데 큰 기여를 한 사람 두 사람을 꼽자면 한 명은 심우정 총장이고 한 명은 요번에 노만석 대행이다. 그러니까 요번에 뭐 반발하는 거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난 3월 8일 날 윤석열 피고인에 대한 그 직위원 재판부의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서 심우정 당시 총장이 즉시항고 포기했을 때도 반발했고 요번에도 반발한다면 인정. 맞아요. 그건 찐이야. 맞아요. 그거는 법률적으로 뭐 충분히 법률적으로도 그렇고 뭐 어떤 그 직업적 양심이라는 그렇죠. 측면에서도 인정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때 심우정 총장의 말도 안 되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즉시항고 포기에 대해서는 침묵하거나 뭐 동조했다가
이번에만 반발하면 이거는 꺄우뚱. 이거는 저희를 충분히 의심해 볼 만하다. 맞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 이렇게 그러니까 뭐 의원님 말씀도 맞고요. 근데 또 하나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때는 도대체 이게 레퍼런스가 없어요. 이게 너무 처음 겪는 일이라 가지고 구속 취소 처음이니까. 그리고 나서 이미 저질러 놨어요 총장이. 근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항소 불항소는 나도 항상 기준을 가지고 항소 불항소를 해왔던 사건이거든요. 근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분명히 기존의 관행이라던가 이 양형에 있어서는 오케이입니다. 사실은 양형에 있어도 오케이예요. 양형 그다음에 그 법률적인 측면 그다음에 절차적인 측면 세 개를 놓고 본다면 양형에 있어서는 뭐 선고형량 뭐 구형량보다 초과해서 선고가 됐고 상당히 중형이 선고가 됐기 때문에 양형 가지고 뭐 항소를 뭐 꼭 해야 된다 이런 말은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법률적인 측면 일부 무죄가 났잖아요. 그 부분 그다음에 그 공소심의위원회 의결이라는 통상적인 의사결정 구조를 거치지 않은 거 그 두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뭐 검사들이 다 경험했던 일이니까 이거 왜 평소대로 안 했어라는 의문 정도. 그렇죠. 뭐 애써서 그 반발을 뭐 정치적인 의미를 희석시켜서 해석한다면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인데 다만 그 틈을 이용해서 조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이렇게 이상한 주장하는 거 그거는 좀 저는 좀 저는 약간 피장파장 논리를 누가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말씀대로 똑같이 분노해야 될 지점 구속 취소 이번에 항소 포기 양쪽에 왜 둘 다 들고 일어나야 되는데 둘 다 들고 일어나지 않았냐 이러면서 이번에 들고 일어난 거는 그러면 잘했으니까 지난번에 들고 일어난 거를 비판해야지 이번에 들고 일어난 거를 왜 비판하냐 이걸 약간 피장파장 논리를 역으로 쓰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저는 반대합니다. 그렇게 말하면 사실은 이번에 강백신 검사 비롯해서 이 소위 말해서 정치 검사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 편들어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선택적 항의를 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맞아요. 저는 그걸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적어도 이 사람들이 할 소리는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저도 거기에는 100% 동의합니다. 네. 특히 그리고 아까 뭐 전력을 말씀하시겠죠. 네. 이건 말이 안. 저희가 뭐 언론사 얘기한 게 아니라 저는 명예훼손으로 앞서간 거 처음 들어봤다니까 살면서 진짜로. 저는 그 셋 중에서 특히 한 사람에 대해서는 할 말이 있어요. 왜냐하면 본인이 관행에 어긋난 수사 증거 판단을 해서 기소를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본인이 그렇게 기준에 뭐 경우에 따라서 전 딱 한 사람 지적하고 싶습니다. 누구죠? 아니 뭐 알겠습니다. 제가 아까 읽어준 사람 중에 한 분인데. 네. 저는 그것만큼은 아니 본인이 기소를 하거나 증거같이 판단을 할 때는 그렇게 기존의 관행이나 이런 거 무시하고 정치적으로 판단을 해놓고 정치적인 그 고려라든가 이런 걸 그래놓고 이제 와가지고 마치 그 뭐 저 그게 때를 그렇죠. 만났다는 듯이 그렇죠. 그렇게 얘기하는 거.